네,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우리 2017년도에 처음 시험 본 거에 대한 기출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서 뭐 이렇게 답을 맞춰보면서 또 학습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또 기출문제풀이를 보는 것만큼 또 우리가 철저하게 시험 문제를 준비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2017년도 1회차에 시행되어진 것들은 좀 어려웠어요.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쉬운 편은 아니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제 경향을 먼저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35%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냐? 우리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한 부분 역시 이제 25%나 되기 때문에 많이 다뤄진 부분은 맞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10%나 많이 나왔죠. 그렇죠? 나도 나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변 환경, 사람들 얼마큼 중요하냐 그런 관계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이번에 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거의 연장선상인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30%나 나왔기 때문에 이 둘만 합쳐도 65%예요. 합격이죠. 그렇죠? 이 두 개만 봐도. 그리고 이제 가장 적게 나온 부분이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라고 해서 뭐 종교라든가 뭐 예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묻는 것은 이제 문제 자체가 조금 적게 나왔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같이 공부할 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때 강조했었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번 사실 출제 경향이 같은 건 아니지만 요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쵸? 남들과의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다뤄질 거라고 제가 지나가면서 몇 번씩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그 부분이 많이 나왔고요. 그대로 아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조금 제가 아까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도 시험 문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문제, 말을 고르는 문제인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입장 중에 기억은 인간 자신의 선택과 판단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본성이 선이나 악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그냥 백지장군과도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악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선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바로 성무선악설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성선설이라고 한다면 우리 맹자가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본래 선하다. 그렇죠? 얘기했던 것이고 성악설은 누가 얘기한 것이냐? 바로 순자가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부터 태어나기를 악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었고 사회계약설이라고 한다면 뭐 홉스라든가 로크라든가 그쵸? 루소 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바로 성무선악설 같은 경우는 고자가 얘기했었던 그쵸? 인간의 본성이 선이나 악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봤었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무선악설임을 알 수 있고 보통 사실 성무선악설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전에 문제가 많이 출제됐었는데 제가 기본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 성무선악설에 대해서 혹시 몰라서 제가 강조를 좀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자의 성무선악설에 대해서 제가 정말 3회 이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문제로 나왔네요. 그래서 아마 성무선악설에 대해서 답으로 고르는 것은 아마 굉장히 오랜만에 답으로 고르게 되는 걸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보통 성선설 아니면 성악설을 답으로 고르는데 성무선악설이 1번 문제부터 나왔다라는 건 딱 문제를 보자마자 생각했어요. 아, 전체적으로 좀 어렵게 문제가 나왔겠구나 하는 그래서 생각보다 만약에 여러분들 성적이 좀 덜 나왔다라고 하시면 이번 문제가 좀 어려웠었다라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성무선악설이었습니다. 2번. 도덕적 자아에 대한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를 거예요. 도덕적 자아에 대한 역할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성을 높인다. 2번. 본능과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게 한다. 3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게 한다. 4번. 주로 자존감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도덕적 자아라고 한다면 스스로 성찰하고, 그쵸?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렇죠? 이런 역할을 보통 도덕적인 자아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고른다라고 하면 의존성 높이고, 그렇죠? 본능과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고 자존감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자아랑은 관련이 없다. 그래서 2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한다라는 의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도덕적 자아의 역할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정답은 2번의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다. 그렇죠? 3번. 법을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이유로 알맞지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이유로 알맞지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제성이 있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그렇죠? 집단이라든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라는데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다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강제성이라는 것은 뭐 스스로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정함을 거부하는 것이고 질서를 유지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 대부분 본다라고 하면 법을 안 지킨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특권층이죠. 그렇죠? 특권층이 보통 이렇고 법망을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뭔가 지식적으로 뭔가 좀 잘 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켜야 되는 도덕적 이유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첫 번째, 공동선을 추구한다. 이것은 바로 질서 유지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두 번째, 사회 질서의 유지도 역시나 같은 얘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3번, 특권층의 이익을 추구한다. 법을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이유로 알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법을 지키는 것이 특권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킨다? 도덕적 이유로 전혀 알맞지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이지 특권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 대해서 이제 지켜야 된다는 의지 자체도 역시 개인적으로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 4번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 그쵸? 공동체로서 나라 안에 속해져서 산다라고 하면은 어떤 나라 안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도 보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아주 많은 법들이 있죠. 그래서 뭐 법 없이도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웬만한 법에 대한 조항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사시는 대로, 그렇죠? 원래 양심에 맞게 잘 사셨던 대로 사시면 법에 대해서 사실 웬만하면 다 지키고 잘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무슨 법이 있냐 사실 이제 알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법 없이도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신데 그렇지 않은 이제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제 주변에서 보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유로서 맞지 않는 것을 본다고 하면 바로 특권층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답으로 골라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4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탐구 주제는요. 타인 존중의 태도입니다. 탐구 주제는 타인 존중의 태도고 탐구 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타인 존중의 태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답으로 고르는 문제가 될 텐데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입장 자체가 타인의 입장이라는 부분이 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한다. 그쵸?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뭐 거창한 것이 아니고 말도 좀 들어주고, 그쵸? 내가 무슨 주장을 하거나 서로 우리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렇게 할 때 너무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내 것만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쵸?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하는 것이 타인 존중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까운 친구가 실수를 하면 비난한다.
왜? 우리 이런 얘기 이런 거는 진짜 쉽게 나온 거죠, 그렇죠? 가까운 친구 실수했는데 왜 비난을 해요, 그렇죠?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잘못했다라는 거에서 묵인하자는 게 아니고 잘못했지만 내 친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비난한다 이런 부분 절대 아니겠죠. 3번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감정을 표출한다. 왜? 사소한 일에도 화내고 감정 표출하면 본인만 힘들지, 그렇죠? 4번 상대방이 아닌 나의 입장을 고려해서 행동한다. 제가 말했죠. 타인 존중의 태도라는 게 나온다고 하면 타인에 대한 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은 모두 다 해당이 안 되고 4번의 정답은 바로 1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타인에 관한 거 쉬운 문제였어요. 5번 나올 문제가 나와줬죠. 근데 사실 도덕 추론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될 때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올 거라고 사실 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문제가 도덕 추론에 대해서 유일하게 사실 한 문제가 나왔는데 굉장히 사실 쉽게 나온 부분이죠. 원래 보통은 도덕적 추론의 뭐 과정에 대해서 보통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렵게 나왔지만 여기는 구성 요소만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과정에 대해서 물으면 뭐 원리라든가 사실 판단 순서가 바뀌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틀릴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도덕적인 원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판단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도덕적인 판단을 해주는 게 바로 도덕 추론의 구성 요소. 2번, 3번, 4번이죠. 그런데 고정관념이다. 이것은 도덕 추론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도덕 추론의 과정을 만약에 우리가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순서가 도덕 원리, 그쵸? 그 다음 뭐예요? 사실 판단, 그쵸? 그 다음 뭐예요? 도덕 판단. 그렇죠. 보통은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좀 쉽게 나와준 거인데 도덕적 추론의 구성 요소를 고르는 문제보다는 보통 도덕적 추론의 과정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 도덕 원리, 그 다음에 사실 판단을 하고 마지막에 도덕 판단을 해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준다고 하면 이거와 맞춰서 이제 문제를 한 문제 정도 더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조금 더 어려운 버전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A, B, C. 이래가지고 여기 중간에 A에 대해서 이제 쭉 글 나오고 C에 대해서 글 나오고 이 사실 판단에 대해서 정답을 고르는 거라든가 아니면 도덕 판단에 대한 걸 고른다든가 아니면 도덕 원리에 대한 정답을 고르는 것들이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출문제 풀이로만 먼저 만나본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서로 가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강의를 했었으니까 사실 문제가 이렇게 쉽게만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급하면 기출문제 막 풀고 시험 문제 보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보통은 요런 부분으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 고정관념이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난이도가 좀 그래도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나온 편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번 남북 분단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죠. 유일 분단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종전 국가가 아니라 휴전 국가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죠. 그랬을 때 요거를 포커스로 요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식적으로 깔아놓고 문제를 푸는 게 거의 대부분 남북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이런 부분을 머릿속에다가 넣으시고 나서 문제를 풀게 되면 웬만한 남북 분단에 대한 문제는 다 맞추실 수가 있어요. 사실 틀리기도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번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다. 아니죠. 왜? 우리는 휴전 국가니까.
휴전국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언제든지 전쟁이 개시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휴전된 이후로 단 한 번의 전쟁도 없었지만 전쟁의 위협적인 부분은 좀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휴전국이기 때문이에요. 북한의 입장에서 이상할 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쉬고 있는 거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신다면 1번 정답 아니고 2번 이념적인 갈등을 해소했다. 해소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유일한 분단 국가로 위 같은 경우는 갈렸죠. 공산, 사회주의입니다. 그렇죠? 밑에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고요.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이념적 갈등이 해소됐나요? 그렇지 않죠. 3번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유일한 분단 국가고요. 이런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해소하지 못하였고 회복하지도 못하였습니다. 4번 이산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있죠. 유일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번의 정답은 아주 쉽게 4번 이산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부분을 정답으로 고르실 수가 있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확인을 계속 하시겠지만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개 정도를 지식적으로 깔아놓고 이제 문제를 푸신다라고 하면 통일이라든가 남북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100% 맞출 수 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부분이었고 역시나 이번에도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7번 도덕 상상력에 그쵸? 관련 요소를 보기 위해서 고른 것들을 답으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고른 거. 기억, 공감. 그쵸? 공감. 도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첫 번째이죠. 그래서 맞는 부분이고 2번째, 도덕적으로 감수성을 가지는 거 역시나 맞는 겁니다. 3번째, 도덕적인 차별. 도덕적인 차별로서 도덕적 상상력을 갖는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무관심. 도덕적 상상력을 가지려고 했을 때 도덕적으로 무관심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전혀 도덕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이 해당된 부분 정답은 바로 7번의 1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서도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었지만 도덕적 상상력에 대한 문제는 거의 한 번씩은 매번 출제가 된다라고 보고요. 이것도 그거에 해당되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1번이었죠. 8번. 삶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바람직한 거. 삶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쵸? 있을 수 있어요. 왜냐? 그리고 도덕이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고 한다면은 2가지의 말장난이 나와요. 하나는 단어의 뜻. 하나는 부정어 질문.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보통 실수를 합니다. 단어의 뜻을 잘못 해석했다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읽지 않고 문제를 읽지 않고 아 맞네 이러고 문제 풀었다가 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100% 실수하게 되는 이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틀리셨다라고 한다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에 아마 뜻을 모르셨을 것 같아요.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있다. 혹은 한계가 있다. 그쵸? 그쵸? 요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차라리 생각하실 때 편하실 것 같은데 삶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한계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삶이 언젠간 끝난다. 그쵸?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바람직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쵸?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바람직한 걸 고르라고요. 1번. 도덕을 통해서 편견을 조장하는 거. 도덕은 편견을 조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답이 아니고 2번째.
학문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거. 언젠가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만 어떤 진리, 그쵸?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유한성을 인정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쵸? 그리고 삶에 대해서 뭔가 아쉬움이라든가 고마움을 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바로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은 2번이고 3번 예술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훼손한다. 예술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뭐 드높인다 이러면 좀 어떻게 고민이라도 해볼 텐데 훼손한다라고 얘기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것이고 4번 종교를 통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한다. 종교라는 거 물론 비종교인도 많으시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가정 자체를 종교인은 50%, 비종교인은 50%로 두고 하겠습니다. 종교라는 거 아마 오해도 많으실 수 있겠는데 우리 도덕 과목에서 종교에 대한 부분 100%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초월적인 관계 네 번째 파트에서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비종교인데 종교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종교가 주는 가치라든가 시사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정답을 고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교를 믿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내가 설사 지금 비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이기적인 누가 봐도 그쵸?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라고 종교를 믿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진솔하게 살고 이기적인 욕망보다는 남을 좀 생각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고 그쵸? 좀 더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종교를 없으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좀 헷갈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좀 일부 종교인들이 그렇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거 이것도 역시 극복하기 위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학문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진리 추구 또 어떤 살아있음 그 삶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바로 삶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자세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옛날에 막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에서 막 얘기하고 이러면 아이고 그 종교 뭐 특정 종교를 막 찝으면서 그쵸? 아, 나 그 종교 안 믿는데 뭐 믿으라는 거냐? 뭐 선생님 뭐 그 종교냐 이러는데 저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도덕에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분도 다 도덕적인 인간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덕에서는 내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쓰다가는 좀 틀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틀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의 정답은 2번이었죠. 9번 문제 보시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배웠었어요. 그렇죠? 뭐 비행 문화라는 것도 배웠었고, 그렇죠? 우리가 뭐 청소년의 고유한 독특한 문화에 대한 용어를 몇 가지 배웠었는데 바로 이 뭐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골라라 이렇다라기보다는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것이 지문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문 안에서 질문하는 것을 정답으로 골라야 되고 특히나 지문이 길어진다. 그럼 우리 슬퍼하지 말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아, 지문이 기니까 지문 안에 답이 있겠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아마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청소년은 순간적인 충동이나 쾌락 등 여러 가지 유혹에 휩쓸리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즐기는 청소년 문화는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와 일탈 문화를 발생시킨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좀 약간 기분 상한 친구들도 있죠. 그쵸? 왜 상해요? 좋은 문화도 많은데 그치? 굳이 또 이런 문화를. 그쵸? 그런데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문제 풀 때 제일 쉽게 고를 수 있는 거라서 이거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성 문화, 어른들 문화죠. 그쵸? 두 번째 비행 문화. 그렇죠? 기분 나쁘지만 우리 본능적으로 답이 뭔지 알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2번 비행 문화인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입시 문화. 우리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이제 과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학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때 이제 우리가 닥치게 될 문화가 바로 입시 문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시 문화 우리가 앞으로 닥칠 문화이긴 하지만 위에 것과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정답 아니고요. 4번 전통 문화.
우리가 옛날부터 고유하게 내려온 그 나라만의 생활 방식이라든가 문화를 전통 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를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9번의 정답이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10번.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한 삶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걸 골라라.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그렇죠. 도덕과 과목을 문제를 딱 풀어줬는데 내가 한 90점 나올 줄 알았는데 답을 맞춰보니까 70점이더라. 그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지문은 잘못 읽어서. 그쵸? 부정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쉽고 내가 너무 흥분한 거야. 문제 풀다가 아이고 쉬워 이래서 풀었는데 실수한 거죠. 그쵸? 그런 거랑 하나는 뭐였어요? 용어를 잘못 읽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바로 이게 질문을 잘못 읽으면 너무 쉽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쵸? 바람직하지 않은 거. 1번.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 그쵸? 물질적 가치보단 정신적 가치를 좀 우위에 두고 살게 된다면 행복을 얻기가 좀 쉽겠죠. 두 번째.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뭐예요? 그쵸? 나를 완성하는 과정.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면 아무래도 진정한 행복에 가깝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 우리는 내가 뭐 성향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건 같이 있는 걸 좋아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좋던 싫던 다른 사람과 한두 번씩은 부딪히면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과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 그쵸? 잠깐 그냥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그쵸? 타인과 지낸다라고 했을 때 더불어 사는 그런 삶, 그 다음에 그런 마인드, 갖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3번도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죠. 그리고 4번,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삶. 감각적인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순간적인 쾌락들을 얘기하겠죠. 내가 뭐 게임을 갑자기 했는데 아싸 이겼네 뭐 이런 거라든가, 그쵸? 혹은 또 감각적인 즐거움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막 예쁜 내 얼굴을 보면서, 그쵸? 막 그 거울 안에 막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것만 추구한다든가. 근데 어느 날 봤는데 내 얼굴이 안 예뻐. 그래서 나이를 조금 뭐 20살 넘어보면 성형수술을 해볼까? 뭐 근데 해도 예뻐져요. 그래도 또 만족한테 또 하고 막 이렇죠. 그런 부분들 다 감각적인 즐거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한 삶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 1번, 2번, 3번은 바람직해요. 그런데 4번,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삶으로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11번.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을, 국가라 그랬어, 국가. 그렇죠?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역할. 1번, 기억.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거. 당연히 국가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집단 간의 갈등을 강화시킨다. 이거는 갈등을 감소시켜주고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 것이지 강화시키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니었다. 디귿.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거. 근데 외적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좀 웃기긴 한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불평등을 확립한다. 불평등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죠. 그래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외적의 침입을 방어해준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 힘쓴다. 이런 부분이 정답이라서 기업과 디귿이 들어간 것이 정답이시죠. 정답이시래요. 정답이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12번. 지구 공동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바람직한 걸 고를 겁니다. 지구 공동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바람직한 걸 고를 것인데 1번. 빈곤 국가의 어린이 후원 활동을 축소한다. 후원 활동을 확대해도 모자라는데 축소한다라는 건 노력으로 옳지가 않고, 두 번째,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갖지 않는 거 안 되고, 3번, 질병 예방을 위한 비정부 기구의 활동을 금지한다.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외국의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 그쵸?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계절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재해들이 있죠.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홍수라든가, 그쵸? 그리고 산사태, 뭐 이런 부분들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요즘 같은 경우 그걸 자연재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싱크홀, 땅꺼짐 현상들 봤을 때, 물론 뭐 차가 다니는 부분들에 대한 땅꺼짐이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자연재해라고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대해서 25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12번 문제 정도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풀이 시간에는 13번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이를 할 거니까요. 그쵸? 여러분들 끝까지, 그쵸? 끝까지 문제를 풀면서 어떤 문제들이 또 나올지 앞으로, 그쵸? 내가 만약에 문제를 풀고 나서 이걸 봤다면, 그쵸? 어떤 문제를 내가 뭐 때문에 틀렸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이어서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1번부터 12번 문제까지 풀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